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3장 자기 표현을 통한 주장성 기르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표현을 통한 주장성 기르기는 교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중간중간에 좀 보충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PPT를 작업을 해서 같이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좀 내용이 이제 좀 길어져 가지고 두 개의 파일로 나누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의 이제 생각이라든가 감정, 욕구 이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서는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욕구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제 미덕으로 여겨왔죠. 특히나 윗사람한테 불쾌한 감정 같은 경우를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불손한 행동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좀 더 억제된 감정이라든가 욕구 이런 부분들을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좀 우리 문화권에서는 발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화에서는 보통 비언어적인 단서에 의해서 상대방의 내면 상태를 추측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눈치라는 거죠. 하지만 이 눈치는 우회적이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과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서 효과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사실 눈치를 발달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의도를 좀 더 명료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주장성은 스스로를 알리는 행동, 그리고 느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동, 그리고 다른 말로는 주장 행동이라고도 해요. 근데 나를 알리고 내 느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것이 이제 주장성, 주장 행동이라고 해서 타인을 막 무시하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게 주장성은 아니에요. 그 전제는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나의 생각이라든가 의견, 느낌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올바른 주장성이라는 거죠. 막 내 감정만 앞세워가지고 상대를 막 무시하고 불쾌하게 하면서 내 생각과 의견,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자기 표현, 자기 주장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주장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어떠한 자기 표현을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거절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거절을 할 때 필요한 게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의 상황을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를 잘 알려줘야 돼요. 우리 거절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거절을 할 때에도 그냥 안 돼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부탁을 했을까? 난 네 마음 충분히 알아. 그러고 나서 이제 도움을 근데 내가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도 나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아쉬움, 미안함을 전달하면서 상대방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올바른 거절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다음은 건강한 주장성 향상을 위한 자기 표현 두 번째 경우. 아까 거절하기에 하고 반대적인 상황인 거죠. 도움이 부탁하는 거. 우리가 거절만큼 또 이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럼 사람들은 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부터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느껴요? 굉장히 막 무안하고 당황스럽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싫으니까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걸 아예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나 자신의 나약함이라든가 열등감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내가 아쉽고 무력해서 도움을 청하는 게 굉장히 구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힘들더라도 나의 초라한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게 싫어서 그냥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해결하려는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부탁이 상대방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또 이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부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부담을 느껴서 나 괜히 막 싫어해서 나 피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보답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부탁을 해서 상대가 들어주기는 했는데 그에 대한 또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된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 내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도움 요청을 또 포기하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전문화되면서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도 하고 부탁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필요하고 중요하게 익혀야 되는 대인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도움을 요청을 할 것인지.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지금 어떤지도 모르는데 괜히 섣부르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단칼에 거절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여유로운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면서 부탁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제 이 범위와 내용을 명료하게 정확하게 한정을 해서 부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도움을 받고 싶은지, 어떤 내용으로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상대방도 뭐 고려를 해볼 텐데 그냥 막연하게 아우 나 도와줘 아우 나 힘들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가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상대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는 거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괜히 막 아쉬운 소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또 자존심 내세운다고 왜 그러는데 뭐 친구가 물어볼 때 네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와줄 마음이 생기질 않겠죠, 상대도.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상대방의 능력을 좀 높이 평가하는 그런 표현을 덧붙이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부탁하는 기술.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사실상 어느 정도의 협상과 절충의 과정을 이제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과정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도움을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이 무엇일지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이제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한 발 들여놓기 기법입니다. 이거는 실제 세일즈맨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뭐냐면 상대방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작은 요청을 한 다음에 일단 그게 수용이 되면은 조금씩 요청을 증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도움을 다 이제 얻어내는 그런 방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 경비가 5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부모님한테 저 여행 가니까 50만 원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모님이 약간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0만 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3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모가 흔쾌히 허락을 하게 되면은 조금 있다가 근데 제가 지금 여행지 근처에 또 다른 명승지까지 한번 이번 기회에 둘러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여행 경비가 조금 더 추가될 것 같아요. 한 10만 원 정도 추가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 여행을 지원해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3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신 부모님의 경우,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일단 뭐 10만 원 더 추가되는 게 아주 막 큰 부담은 아니니까 그것도 사실 수용해 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만 원까지 또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다시 또 추가를 하는 거죠. 아, 근데요, 제가 조금 더 안전한 교통편을 이용하려면 또 여행 경비가 10만 원 추가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역시 그것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40만 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뭐 10만 원 더 못 지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일단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은 추가적인 도움을 허용하게 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얼굴 부딪히기 기법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설명드린 한 발 들여놓기 기법이랑 정반대적인 접근이에요. 이 얼굴 부딪히기 기법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상대방한테 일단 요청을 하고 그 사람이 막 부담을 느껴서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구의 규모를 조금씩 축소해 가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원래 3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친구한테 처음부터 60만 원을 이제 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나 60만 원은 없어. 어떻게 미안해. 이렇게 거절을 한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야, 60만 원이 어려우면 한 50만 원 안 될까? 이러면 또 친구가 뭐 60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도 안 돼. 어떻게 미안해. 자꾸 거절해서 미안하다. 너도 돈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또 막 사정하는 거예요. 야, 그럼 40만 원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친구도 자꾸 거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도 또 4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절반으로 딱 이제 줄여가지고 어떻게 내가 진짜 마지막 부탁인데 30만 원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60만 원에서 30만 원은 거의 반이 줄어든 거니까 자꾸 거절을 한 것에 대한 이제 미안함을 상대가 느끼게 되면은 그래 뭐 30만 원 그래 빌려줄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부딪히기 기법은 요청을 거절한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을 자꾸 느끼게 해서 그 미안한 마음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제시한 요청보다는 작은 요청은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원리를 이용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항상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상대가 도와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너 거절해? 너는 이제 친구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건강한 주장성 향상을 위한 자기 표현. 세 번째, 긍정적인 감정과 이제 부정적인 감정 표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괜히 어색하고 부정적인 감정 표현하는 건 더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스킬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습득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먼저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일단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만약에 느끼지 않고 그냥 막 영혼 없이 말로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얘가 지금 말만 이러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왜냐면 그냥 말만 앞세우게 되면은 그와 말하고 부합되는 그런 행동이 일치가 안 되게 되면은 오히려 말만 앞세우고 쟤는 말로만 저러는구나 이러면서 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일단 진심으로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긍정적인 감정이 딱히 뭐 불러일으켜지진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그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 같은 경우는 대상 자체에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발견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이게 장단점이 더 저마다 있죠. 매력과 장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발견하지 못할 뿐인 거지, 사람 자체에 매력 1도 없고, 뭐 장점이 1도 없고,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대를 좋은 이제 시각에서 좋은 마음으로, 아, 이 사람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이거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실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성숙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보통 막 좋은 얘기하고 이러면은 약간 좀 아첨하는 거고, 이 사람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나서 그거를 진실되게 표현하는 거는 오히려 뭐 아첨 떨고 아부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고 성숙하고 인간관계를 오히려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달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진실성이 느껴지도록 솔직하고 진지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명료하고 구체적인 어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땡땡씨가 좋게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땡땡씨가 믿음직스럽게 느껴져요, 혹은 땡땡씨가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좀 더 명료하고 구체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전달하기보다는 나의 느낌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땡땡씨는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느낌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땡땡씨는 나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혹은 땡땡씨와 함께 있으면 나는 따뜻함이 느껴져요, 이렇게 나의 느낌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이유나 근거를 함께 전달하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땡땡씨는 나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느낀 이유나 근거, 아, 땡땡씨가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행동을 하시니까 땡땡씨는 나한테 되게 따뜻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또 그 진정성이 있고 그 표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다음은 부정감정 표현하기 살펴볼게요. 사실 부정감정 표현하는 거는 긍정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어렵게 느껴요. 그래서 보통 상대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야기가 되면은 그거를 표현하기보다는 억누르죠. 근데 부정적인 감정을 그런 식으로 억누르고 이렇게 되게 막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어떤 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첫 번째는 기분을 저조하게 만들어요. 표현하지 않고 자꾸 억제만 시키는 그런 부정 감정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분을 더 그냥 침체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불쾌 감정이 표현되지 못하게 이제 누적이 되면은 결국 마음의 병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이제 계속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계속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쾌감을 유발한 사람에 대한 분노 감정이 우회적으로 다른 영역에 표출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표현하진 않았지만 나도 사람이니까 이거를 우회적으로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뭐 업무에서 골탕을 먹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험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과격한 표현으로 표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쾌 감정이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누적이 되어서 있으면 사람에게는 다 인내심의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한꺼번에 그냥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악화되거나 이제 와해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일방적으로 억누르거나 그냥 침묵하거나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부정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부정 감정을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보통 흔하게 이제 범하게 되는 이제 실수, 부정 감정을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너는 되게 나빠. 너 되게 이기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하면 상대도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거는 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절대 발생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사실 관계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가 일방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표현을 하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을 금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절대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마. 이제 그만해. 가만 안 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무시하는 이제 내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넌 그럴 자격도 없어. 뭐 주제 파악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부정 감정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서 오히려 인간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정 감정을 어떤 식으로 잘 표현을 해야 되는지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바로 이제 나 전달법이거든요. 나 전달법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막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대화 방식이에요. 반면에 너 전달법은 너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표현하는 대화 방식이죠. 아까 이제 얘기한 부정 감정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상대방 비판하고 상대방 질책하고 다 탓하고 절대적인 표현하고 인격적인 모독하고 이런 것들은 다 너 전달 방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이제 너 전달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나 전달법을 사용을 해야지만 상대방도 감정이 상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 행동을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 전달 방법에 대한 그 훈련이 좀 필요하죠. 이 나 전달법은 그 나를 불쾌하게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상대방의 문제 행동을 이제 사실적으로 객관화시켜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두 가지만 전달을 해도 괜찮은데 더 효과적인 거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나의 바람을 같이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이제 나 전달 방법으로 전달을 하면
이제 일단 방어 심리를 감소시켜요. 너 전달법으로 전달을 하면 그 상대방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상대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 전달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가 반발하는 그런 방어 심리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 솔직하게 이제 서로를 대할 수가 있어요. 이 상대도 나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객관화시켜서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를 나한테 진실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대도 얘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대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가 되고 그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관계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지금 친구가 약속 시간에 너무 늦게 나갔고 내가 막 열받아갖고 지금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친구를 보자마자 막 뭐라 그러겠죠. 야, 너 뭐야? 왜 지금 나타나? 몇 시인데? 이러면서 이럴 거면 뭐하라 약속을 잡니? 이러고 이제 막 뭐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너 전달법이에요. 왜냐면 친구도 약속 시간에 늦은 뭔가의 사정과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막 비판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 상대도 미안함을 먼저 갖기보다는 뭐 내가 괜히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도 너 전달 방법이 아니라 나 전달 방법. 아까 나 전달법은 객관화된 사실, 문제 행동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으로 인한 나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했죠. 요 두 가지만 돼도 좋은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바람을 넣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나는 네가 약속을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번번이 늦으니까 그게 사실이죠. 우리 약속을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나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나의 감정 드러났죠. 그리고 이제 바람. 나는 앞으로 네가 뭐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은 미리 나한테 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약속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바람을 같이 넣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일방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화시켜서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솔직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당부가 있으니까 뭐 나의 입장에 대한 또 해명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상황도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 방에 돌아와 봤더니 룸메이트가 방 안을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외출을 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짜증 나겠죠. 같이 쓰는 공간인데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관리도 안 하고 이러면 나도 쉬러 들어왔는데 막 어수선하고 이러면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는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나는 네가 이렇게 함께 쓰는 공간을 지저분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방에 돌아와도 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없고 되게 오히려 막 심란해. 앞으로는 뭐 네가 바쁘더라도 그래도 우리 함께 쓰는 공간은 좀 청결하게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뭐 인정하겠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예, 그리고 뭐, 미안해. 뭐,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그러면 이제 당번을 정해서 뭐 같이 청소를 하자. 뭐, 이러거나. 뭐, 제안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러지 않고, 야, 너 뭐야. 번번이 이렇게 방을 지저분하게 하고, 이게 뭐 사람 사는 공간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싸붙이게 되면은 상대도 기분 나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 전달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해서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그 패턴을 좀 숙달을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자기에 대한 이제 감정, 상대가 자꾸 반복해서 나한테 불쾌감을 주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설명이고요. 다음 두 번째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